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다다단 따단. 저는 3세대로 풀체인지된 세대 변경 아우디 A5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대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바뀌고 그냥 다른 차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디의 A5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보통은 이제 본편 시승기를 올리고 며칠 있다가 퇴근길 시승기 영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애매한 시간에 퇴근을 하면은 이게 지는 해라서, 그러니까 여름이나 봄, 가을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겨울에 지는 해는 와, 이게 진짜 거의 뭐 직사광선이야. 그래서 얼굴에 막 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승차들은 틴팅, 썬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야간에는 잘 보여서 좋긴 하지만 주간에라든지 아니면은 지는 해, 선셋이 내 얼굴을 강타할 때에는 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얼굴 날아가서 막 역시 밝은 사람이다 라고 막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진짜 해가 지고 이렇게 어두운 조명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밝기는 얼마입니까? 갑자기 아니야 미안해, 취소. 에잉?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야, 취소라고, 취소. 아니, 제가 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네? 부르셨나요? 뭐지? 말 나온 김에 음성인식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제가 본편에서는 인터넷하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면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이 아닌 인터넷을 연결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 안 했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너 심심하니? 아니, 이게 버튼을 눌러서도 음성인식을 부를 수가 있고, 안녕 아우디, 네,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서울특별시의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8도와에서 2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렇게 날씨도 원래는 알려줍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면. 신형 3세대 풀체인지된 아우디 A5는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일단 아우디 브랜드의 계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아우디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대형 세단인 A6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율을 보더라도 아우디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모델은 바로 A6이기도 합니다. 준대형 세단이죠. 그래서 세단 라인은 뭐 준중형부터 중형, 준대형, 뭐 대형까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A4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중형 세단. 근데 그게 이번에 사라지면서 A5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분화된 세단 라인업이 좀 간소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풀체인지라서 플랫폼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MIB였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플랫폼이 아닌 PPC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신형 A6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타고 있는 A5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된 플랫폼이라서 뭐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공간에 뭐 실용성도 좋고 하죠. 실제로도 재원이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휠베이스만 보면은 현행 소나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말 다 했죠. 그래서 A5는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D 세그먼트, 중형 세단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국산이면은 중형 하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소나타와 K5가 있는데 얘네는 택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타보셨잖아요. 뒷자리도 그렇고 공간이 널널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입, 특히 독일차로 오면 말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수입 중형 세단 하면은 BMW의 3 시리즈가 있고 벤츠의 C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는 A4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A5로 편입이 되었지만,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은 볼보의 S60이 있기도 하고, 근데 대다수의 이런 수입 D 세그먼트들은 잘 나가. 그리고 예뻐. 기능도 뭐 좋은 게 들어가 있어. 근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뒷자리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면 유럽 분들은 뒷자리를 잘 안 타시나? 아무튼 그래서 수입 D 세그먼트에서 가장 아쉬웠었던 2열 공간이 신형 아우디 A5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뭐 경쟁 차종인 3 시리즈나 C클래스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나 K5와 비교하면은 조금 좁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총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A5가 출시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40TFSI, 요거는 이제 가솔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출력을 내는 45TFSI가 있습니다. 그리고 40TDI, 얘는 디젤이죠. 그리고 약간의 스포츠성을 가미한 차량인 S5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A5는 40TFSI입니다. 그리고 A5는 전륜 기반의 세단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는 EWD 없어요. 모조리 AWD, 콰트로, 아우디 하면 콰트로죠.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살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아우디 광고가 그 스키 점프대 있잖아요. 그거를 CG 없이 차가 그냥 올라가. 그래서 콰트로는 이만큼 구동력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광고가 있는데 그거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디는 4륜구동의 명가다. 4륜구동을 잘 만든다. 아우디는 자고로 콰트로지! 요 단어가 나온 배경이 바로 그 광고라고 합니다. 저 그때 안 태어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 콰트로! 항상 이래요. 왜냐면은 퇴근길,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다른 신차 출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또 행사장은 되게 전국 각지에서 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좀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게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다 저렇다 했으면 말도 이렇게 더듬게 되고 이게 바로 홍시카의 퇴근길의 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외 시장은 EWD가 있지만 한국은 콰트로밖에 없기 때문에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그냥 기본입니다. 근데 뒤에 이게 제가 본편에서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보통 이제 후륜 기반의 차량들은 이 샤프트 때문에 중앙에 샤프트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열 턱이 높습니다. 4륜구동을 안 넣어도 2열 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A5 같은 경우는 전륜 기반인데 뒤에 센터턱이 엄청 높아요. 거기 앉아도 될 정도로 약간 벤치처럼 센터턱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인승 차량이긴 하지만 사실 5인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그러니까 중앙 시트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수입 D 세그먼트 중에서는 역대급의 넓은 뒷자리가 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40TFSI 기준으로 트림이 또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 트림에 어드밴스가 있고 S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S라인 블랙 에디션이에요. 요즘 뭐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뭐 블랙 에디션이다, 뭐 블랙 어쩌고 저쩌고 블랙 머시기 이런 거 많이 내놓습니다. 요즘 대세는 블랙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남들 하듯이 비슷하긴 합니다. 블랙 에디션은 전면부에 크롬 부위가 블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범퍼도 좀 약간 다른 게 들어가기도 하고 뒤에도 똑같아요. 리어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레터링도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블랙 에디션은 블랙 에디션 전용 휠이 들어가더라고요. 본편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왠지 리미티드 에디션의 느낌, 그러니까 한정판의 느낌이 나는 휠이 아주 예쁘게 껴져 있습니다.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요. 그리고 실내도 블랙 에디션만의 특징인 가니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카본은 아니고 좀 약간 독특한 재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에디션은 외장에서의 변화가 좀 크고 실내는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니쉬의 재질이라든지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5,789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중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라고 6,700,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A5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옵션이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당연히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기본으로 넣어주는 옵션들이 많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HUD라든지 브랜드 스피커라든지 뭐 다른 차량들에게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A5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봤을 때에는 뭔가 가성비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5,700이면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급 차량들의 가격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5천만 원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5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벤츠의 C클래스 같은 경우는 걔는 6천만 원 초반입니다. 벤츠는 항상 이제 동급과 비교하면은 좀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A5가 뭔가 괜찮은 가격대로 풀체인지 세대 변경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가이고 혹시 모르죠. 나중에 프로모션을 할지도. 그렇게 된다면은 괜찮은 가격대의 신형 아우디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신형 아우디 A5를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습니다. 출퇴근할 때에도 타고 오늘 또 다른 신차 발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서도 그 컴팩트 세단이 가지고 있는 펀드라이빙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으면서도 약간의 고급스러움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런 세단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진짜로 퇴근을 하고 있어서 달릴 수는 없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막혀서. 하지만 안 막히는 도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40TFSA라서 204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숫자로만 봤을 때에는 200마력, 이제 간신히 초반을 넘으니까 뭐 그냥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뻥 뚫린 도로를 쫙 밟아보잖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냐? 일단 고속 한계치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딱 변경을 하고 달리면은 진짜 탑기어로 웬만해서는 근처도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중형 세단이긴 하지만 2000cc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순수 내연기관이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막 48V 시스템 얹어가지고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런 거 쓸 때 아우디는 우직하게 진짜 찐또배기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길에서는 고속 한계치가 넓다라고 느껴졌고요. 또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맞물리는 7단 S트로닉 요 변속기가 진짜 미쳐버렸어요. 정말로. 그리고 보통 작은 차들은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차가 작고 가벼우니까요. 근데 신형 A5는 초고속으로 달리더라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흡사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준대형 세단을 탄 것처럼 애가 막 묵직하게 막 노면 피드백을 잘 읽어주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면서도 차가 알아서 컨트롤을 잘해줘서 뭔가 좀 믿음직스러운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5는 D 세그먼트 세단인데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뚱뚱이는 아니지만 무게가 많이 나간다인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A6에 들어가는 셰시와 서스펜션의 구조가 동일한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자체가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지만 구조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A6한테는 궁합이 잘 맞을지 몰라도 좀 더 차체가 작은 A5한테는 약간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막 3 시리즈라든지 C클래스와 비교하면은 훨씬 무겁습니다, 얘가. 근데 이런 무거운 문제가 초고속 영역으로 달렸을 때에는 오히려 안정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A5는 달리고 싶은데 펀드라이빙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 또는 초심자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달릴 수 있는데 좀 날것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 반면에 A5는 달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세이프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극과 극의 차이가 3 시리즈거든요. 3 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EWD 후륜구동을 가져가지만 거기서 이제 iDrive라고 해서 4륜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4륜을 추가하게 되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긴 하는데 320i 2륜 후륜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펀드라이빙 하잖아요. 그러면 초심자한테는 약간 버거울 수도 있어요. 걔는 좀 약간 날것의 야성미가 있어. 근데 A5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이어서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급과 비교했을 때 가장 이제 우위점을 가져가는 게 개인적으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우디는 원래 디자인을 잘 뽑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명회사라는 타이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우디가 원조이기도 하고 아우디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량 들어가고 일단 이 컨트롤러 자체가 조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외등부터 이게 웰컴 라이트가 무려 8가지가 들어갑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웰컴 라이트 뭐 한두 개, 많아야 막 3개, 4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기본빵으로 8개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밤에 보면 진짜 예술입니다. 사람들 다 쳐다봐요, 정말로. 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외에도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투톤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라 색깔하고 약간 핑크? 약간 레드? 그런 색깔로 투톤을 해놨거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진짜 아낌없이 썼습니다. 이 앞쪽에 또 안쪽에 컬러를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1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2열에도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이 정도 세그먼트는 2열 차별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2열도 차별하지 않았다인 거죠. 컵홀더 안쪽에도 이렇게 라이트로 마감을 해두고 센터 요 가니쉬 요 안쪽에도 은은하게 무드등이 들어옵니다.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우디가. 사실 요즘 벤츠 차량들이 실내가 굉장히 화려해졌잖아요. 근데 예쁘긴 예쁜데 약간 투머치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야간에 봤을 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시선을 빼앗기고 눈의 피로도가 살짝 오는 타입이거든요, 제 기준에는. 근데 아우디는 화려하면서도 너무 시선에 튀지 않으면서도 그 적정, 그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춥니다. 이래서 조명회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건가요? 이외에도 전방에 HUD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양인데 기존 아우디 같은 경우는 HUD 이제 포함 품목이 별로 없었는데 얘는 클러스터에 보이는 게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감성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트림에 따라서 다른데 신형 A5는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뭐 차량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살짝씩 볼 수가 있고 내비, 길찾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핸드폰 연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차 중에는 이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OTT 서비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진짜 조수석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A5를 타고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 차를 내돈내산한다 했을 때 가장 걸림돌, 그러니까 가장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20인치라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본 인치수는 18인치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본 인치수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얘가 펀드라이빙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만든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승차감이 의외로 많이 하드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독일 차들도 이제 거듭된 뭐 세대 변경이라든지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하체를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근데 A5는 은근하게 과거 차량들이 지향했었던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체 감각이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장점이 되지만 지금처럼 막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편안하진 않아요.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맨날 막히는 길 위주로 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막히니까. 그리고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거의 없어서 사실 사고 싶고 갖고 싶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 차를 소유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수입 D 세그먼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3 시리즈보다는 A5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리고 현재는 야간이라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글라스 루프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투명, 반투명 모드를 지원해 줍니다. 요즘 차량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옵션을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특수 무언가를 넣어가지고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단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그게 바로 A5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침 가로등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투명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 야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햇빛이 쨍쨍 쬐는 여름날 그런 날씨에는 진짜 그냥 놔두면은 여기 정수리가 타거든요. 여기 뭔가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될 정도로. 그랬을 때 이렇게 반투명 모드로 간다면은 열을 조금 더 차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투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센터 콘솔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글로브 박스도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신형 아우디 디지털 키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깔끔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좋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뒷차가 뭐 핸드폰인지 뭘 해가지고 전방을 안 보는 바람에 제 차를 그냥 뒤에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살짝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별일 없기를 이 홍씨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